네, 다음으로는 제일 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 지금 꺼져 있는데요. MMI 디스플레이를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전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원 버튼 눌러서 키고요. 아우디 커넥트가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로컬 사용자 등록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가 정한 이름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버튼 누르면은 메인 메뉴로 접근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 A6나 아니면 다른 차량들 한 번씩 만져보셨던 분들은 사실 사용법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은 이 A3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뉴가 잘 보시면은 상단바, 좌측에는 고정 메뉴, 우측엔 8가지 칸으로 메뉴가 3개의 섹션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단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휴대폰과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메뉴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안내문도 있고 음량에 관련된 거, 와이파이, 뭐 사용자, 설정, 그리고 시간 등등. 여기는 디스플레이를 끄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구성된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좌측에 있는 5가지 메뉴는 우리 스마트폰 보면은 아래쪽에 고정 메뉴들 있죠. 칸을 움직여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 고정 메뉴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창이 바뀌어도 이 5개의 메뉴는 계속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8개는 각 기능에 해당되는 메뉴로서 누를 때마다 각 기능을 접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서 아이콘 위치 옮기실 때 아마 꾹 눌러서 화면이 조금 바뀌면은 아마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MMI도 똑같습니다. 해당 메뉴를 원하는 걸 꾹 누르고 화면이 살짝 바뀌죠. 이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은 메뉴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화면이 바뀐 상태에서 원하는 메뉴를 이 좌측에 있는 고정 메뉴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차량 메뉴 자주 써 하시면은 똑같이 꾹 누르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다시 원상복귀를 하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의 메뉴는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빼고는 모두 4가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여기 라디오,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메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A3가 적용된 MIB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인 메뉴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한 칸 넘겨보시면 위젯 메뉴가 있습니다. 뭐 라디오라던가 전화,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 혹시나 나는 이거 바꾸고 싶어 하시면은 꾹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편집 메뉴가 나오죠. 아래쪽에 연필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 연필 모양 지금부터 무조건 편집이라는 아이콘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전화 메뉴 싫고 딴 걸 바꾸고 싶어 하시면은 눌러서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4가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 완료하면은 전화 메뉴에 이제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갑니다. 뭐 이 정도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위젯 메뉴는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 라디오는 채널은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탐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조금 잡히는 채널의 양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채널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은 라디오가 재생이 되게 되어 있죠. 아까 버추얼 콕핏에서도 라디오를 보셨을 텐데 거기서 바꾸면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소스 들어가서 뭐 AM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혹시나 없는 채널은 검색 눌러서 채널명이나 아니면 주파수를 입력하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거나 검색 또는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즐겨찾기는 뭐냐, 혹시나 나는 라디오를 자주 듣는 채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꾹 누르셔서 즐겨찾기로 저장 보이시죠? 누르면은 즐겨찾기로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소스 들어가서 즐겨찾기 하면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 즐겨찾기도 지우고 싶으면은 편집 메뉴를 써야 됩니다. 아까 편집 메뉴는 연필 모양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즐겨찾기 들어가서 편집 메뉴 눌러서 선택하고 삭제해도 되고, 혹시나 꾹 눌러서
즐겨찾기 또 해놨는데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별 표시가 지금 하얗게 된 거 보이시죠? 이 별 표시들이 하얗게 된 걸 한 번 누르면은 즐겨찾기가 삭제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라디오는 이렇게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디어, 전화 앱은 제가 이따가 휴대폰 연결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연결하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메뉴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A3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 이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고 기본 엔트리 모델을 사신 분들은 이 내비게이션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은 프리미엄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나오고 아래쪽에 축적 메뉴 이용해서 이렇게 축적 조절할 수도 있고 당연히 손가락으로 할 수도 있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넓었다 줄었다 다 가능한 거 보실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일단 검색을 하려면은 아까 스티어링 휠 왼쪽 버튼에 있던 사람 모양 음성 인식 버튼을 이용해도 되고 검색을 눌러서 키보드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우디 글씨를 써도 되고 밑에 있는 손가락 모양 눌러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다시 키보드 들어와서 키보드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영어를 쓸 수도 있고 특수 문자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검색이 완료된 거 보실 수 있죠. 목적지 누르고 시작하면은 경로 안내가 지금 버추얼 콕핏에도 되고 MMI에도 되고 두 군데서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다다르면 당연히 안내가 종료될 거고 중간에 취소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깃발 모양의 X 눌러주시면은 경로 안내가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무상으로 원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좀 필요하신 경우에 좀 이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 톱니바퀴 눌러서 지도 설정 들어가시면은 메뉴를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통신이 원활하게 수신이 되는 경우에는 위성 지도를 바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위성 지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 위성 지도도 내가 자주 가는 곳 위주로 먼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위성 지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실내에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여기 LTE가 잘 안 뜨고 있죠. 위성 지도는 좀 외부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실내에서는 지금 위성 지도가 수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 들어가 보면은 어떤 교통 정보를 표기할지 그리고 지도 색상은 자동, 뭐 야간, 주간 바꿀 수 있고 지도 방향도 바꿀 수 있고 교차로 자동 확대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약 50의 배율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교차로가 오면은 그게 100 정도로 쫙 확대를 했다가 교차로를 지나면 다시 50으로 줄어들고 이럽니다. 근데 그 기능을 켤지 아니면은 교차로에서 막힐지 아니면 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끄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초기 세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 자동 확대 끄고 씁니다. MMI 지도 콘텐츠는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음성 안내는 아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22년식부터는 순정 내비가 뭐 속도 제한 구역이나 아니면은 기타 교통 정보를 음성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 이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는 경우에는 음성이 두 개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음성 안내를 가능하면 꺼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티맵이나 뭐 카카오 내비 음성만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일단은 저희 시승차이기 때문에 전체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끌 수도 있고 이거는 음악 들을 때 내비게이션 볼륨이 나오면은 음악이 줄어드는 걸 어느 정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경로 기준은 뭐 자동으로 재설정할지 아니면 유로드로 뭐 하이패스 있으니까 설정할지 고속도로로 가게 할지 페리는 뭐 배 타고 가는 경우까지 안내할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로 정보도 당연히 뭐 표시를 해놔야 될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사용 안 하시는 모드고 프리젠테이션 모드는 그냥 미리 보기 모드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차 내비게이션 한 번이나 써시던 분들은 사실은 거의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연결해 쓰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순정 내비 가끔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간단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네모난 표시 누르면은 최근 목적지, 뭐 즐겨찾기, 그리고 우리 휴대폰의 연락처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의 연락처에 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라고 하죠. 주소 같은 거 여기서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된 목적지 및 경로는 아우디 커넥트, 그러니까 마이 아우디 앱을 통해서 수신된 목적지를 여기서 표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비게이션도 즐겨찾기 하는 거 라디오랑 똑같습니다. 목적지 있으면은 꾹 눌러서 즐겨찾기로 저장해 놓으시면은 똑같이 즐겨찾기에 해당 목적지가 이렇게 있죠. 집 주소랑 직장 주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주소랑 집 주소는 등록하신 경우에는 음성으로 집으로 안내, 직장으로 안내해 주시면은 따로 주소를 말씀하지 않고도 그 명칭만으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삭제는 똑같습니다. 여기 연필 모양 보이시죠? 눌러서 삭제하시면은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내비게이션 메뉴였고,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메뉴를 살펴봤고 이제는 차량 메뉴를 살펴볼 겁니다. 차량 메뉴 들어가시면 아마도 제일 많이 쓸 메뉴일 것 같은데, 우리 드라이브 셀렉트는 차량의 주행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드라이브 셀렉트 눌러서 차량을 조금 부드럽게 타고 싶으시면 승차감, 자동으로 두시면은 속도에 따라서 승차감과 다이나믹을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이나믹은 당연히 저단기어에서 고 RPM을 쓰는 한마디로 좀 과격한 모드죠. 개발 설정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연필 모양 들어가 보시면은 주행, 한마디로 이제 변속 타이밍이라고 하죠. 저단에서 고 RPM을 쓸지 아니면은 빨리빨리 변속을 해서 좀 RPM을 낮게 쓰면서 연비를 아낄지, 그거를 결정하는 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티어링은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입니다. 가볍게 쓸지 아니면 적당히 그냥 무겁게 쓸지 아니면 진짜 무겁게 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특히나 또 국산 차량 오래 타셨던 분들은 보통은 승차감으로 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독일 차들이 기본적으로 핸들이 조금씩 다 무겁기 때문이죠.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효율적인 주행 지원은 저는 이거 가능하면은 연비 TV라 해서 끄고 다닙니다. 여기 I 표시 눌러보면 어떤 기능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연료 절약을 장려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창문 열고 다니거나 아니면 썬루프 열고 다니면 계속 닫으라고 표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찮은 거를 끄고 다닙니다. 다음은 에어컨은 뭐 자동 재순환, 뭐 쓸지 안 쓸지 결정하는 거고, 조명 및 시야는 아마도 좀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내등이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실내등은 조금만 이따 보고, 실외등 가셔서 자동 헤드라이트 메뉴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주간 주행등이냐 아니면 야간 이제 주행등 하향등이냐를 어떻게 바꿀지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늦게로 설정하면은, 참고로 짧은 터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갈 때까지도 라이트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찍 같은 경우에는 터널 들어가자마자 하향등이 켜지고 또 바로 나오자마자 중간중간 바뀌고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뭐 앞차나 뒷차나 좀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으로 두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 하차 등은 뭐냐? 우리 보통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문을 잠그면은 앞쪽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바로 딱 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승차, 하차 등을 ON 해두시면은 리모컨으로 문을 딱 잠그셔도 저 앞에 있는 라이트, 그러니까 뒤쪽에 테일 라이트가 약 30초 정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러다 꺼지게 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어두운 데서 이제 도로 뭐 위나 아니면 야외 주차하시는 경우에는 집에 가시는 길 아니면은 뭐 가는 길 조금 더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보통 야외 주차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A3는 안 들어갔지만 웰컴 세레머니가 들어간 차량들은 이걸 켜줘야 웰컴 세레머니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끄거나 키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등은
우리 앰비언트 라이트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조금 메뉴를 바꿔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좀 멀리해서 볼 텐데, 위쪽에 보시면은 6개는 아우디에서 만들어 놓은 컬러 조합입니다. 5개 드라이브 셀렉트. 위에 5개는 해당된 조합에 따라서 뭐 컨투어 같은 경우에는 흰색, 비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노란색 계열, 비전은 초록색 계열이죠. 노란색은 솔라, 임펄스는 약간 빨간색 계열, 메리타임은 약간 파란색 계열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는 주행 모드에 따라 바꾸는 건데, 뭐 다이나믹이면은 뭐 빨간색, 뭐 자동이면은 뭐 흰색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개별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참고로 A3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A6와 동일하게 표면 등 라인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겠죠. 표면 등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등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구, 그리고 각 도어 트림의 하단부가 보통 이제 이 표면등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면등 들어가서 색상 눌러보시면은 A6와 동일하게 30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란색을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노란색을 눌러서 색을 바꿀 수가 있겠죠. 빨간색을 누르면은 네, 뭐 흰색도 되고요. 바꿀 수가, 이렇게 표면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밝기 설정도 똑같이 가능하죠. 발밑은 운전석이랑 조수석 발 밑에 나오는 등인데, 이거는 흰색으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인 등은 지금 앞에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라인 등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도어 상단에 보시면은 라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똑같이 색상 들어가셔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니까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분위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자주 쓸 것 같은 기능들은 아까 라디오, 내비게이션처럼 즐겨찾기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메뉴 꾹 누르셔서 즐겨찾기로 설정해 주시면은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 우리 홈 버튼 눌러서 보시면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뭐 전화, 연락처, 라디오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이제 뜨고, 방금 설정했던 실내등은 한 칸 뒤로 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실내등이라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즐겨찾기 메뉴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실내등을 좀 바꿔봤고요. 다음에는 하나 덜 봤네요. 레인 센서. 레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 와이퍼 쓰는 기능입니다. 아까 와이퍼를 오토로 해두셔도 이 레인 센서 꺼놓으면은 참고로 자동으로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얘도 꼭 켜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주차 센서가 자동으로 활성화될지 말지, 그리고 전후방 센서의 소리를 크게 할지 작게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차량을 처음 출고받으시면 보통 이 친구가 중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소리 엄청 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어두세요. 절어둬야 그나마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자동 활성화는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기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볼륨 감소는 후진 소리, 예를 들어 삐삐삐삐 소리가 날 때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그 음악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속 경고. 참고로 이 과속 경고가 가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50km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 50km가 넘으면 앞쪽에 경고등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꼭 0km로 해서 꺼주세요. 다음은 거리 경고로 앞차와 가까워졌을 때 경고를 해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에서 경고를 해줄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선 당연히 켜두셔야겠고요. 프리센스도 당연히
켜주세요. 앞차의 추돌 방지를 위해서 꼭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어시스트는 저희 차량들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에 이제 측면에 차량이 접근하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드 어시스트가 껐다 켰다가 가능합니다. 여기 설정 메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밝기로 들어오게 할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게 할지 아니면 좀 더 세게 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최대에서 한 칸 아래,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 칸 높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 권장은 장시간 쉬지 않고 운전을 하시면은 앞쪽에 쉬라고 나오는 경고등입니다. 장거리 중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끄고 운전하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냥 안내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살펴봤고, 다음엔 설정 및 정비. 이 설정 및 정비는 사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향후 한 1년간은 볼 일이 없는 메뉴긴 한데, 그래도 차량만 떨렁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은 아까 스티어링 휠에 그 별표 버튼 있죠? 꾹 누르시면 나오는 메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홀더 어시스트라고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참고로 저희 차량이 기어 노브 쪽에 오토 홀드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비활성화가 돼 있죠? 왜 비활성화가 돼 있냐? 시동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은 지금처럼 메뉴가 활성화되는 거 보실 수 있죠? 홀드 어시스트를 온 해놔야 우리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오토 홀드 기능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끄면은 작동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이 기능은 꾹 눌러서 즐겨찾기로 저장이 가능한데, 참고로 이 오토홀드는 기본적으로 즐겨찾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을 거예요. 홈 버튼 가서 즐겨찾기 가면은 한 칸 밀었을 때 여기 있는 거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껐다 켰다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메뉴 들어가서 참고로 시동이 걸려 있는데 문이 열리면은 지금처럼 온오프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문을 닫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시 시동을 껐고 정비 주기로 오시면은 뭐 오일 교환 주기 저희 1년에 15,000원이니까 그거 설정하는 거고, 중앙 잠금은 여기서는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은 요 세 가지가 모두 ON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리모컨을 꾹 눌러서 창문을 열고 닫는 기능, 그리고 우리 문 잠글 때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 접어주는 기능, 컨비니언스 키는 키를 갖고 있을 때 도어 캐치에 있는 센서를 터치하거나 아니면 잡아주면 문이 잠기고 열리는 기능입니다. 꼭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 또 일반 A랑 이제 Q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TPMS 센서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타이어 압력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타이어 압력을 저장해서 혹시나 지금 공기압과 달라지는 상황이 오면은 앞쪽에 경고등이 뜰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신차를 출고했는데 타이어가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꼭 타이어 압력 저장을 눌러서 현재 타이어 압력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퍼 교체 위치는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와이퍼 교체 위치를 누르면은 지금 앞쪽에 유리를 보시면은 와이퍼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와이퍼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세차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시 누르면은 네, 와이퍼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정 및 정비도 다 살펴봤고요. 여기 즐겨찾기 메뉴 있죠. 혹시 아까 앰비언트 라이트 즐겨찾기 설정한 거 기억나실까요? 그 설정한 즐겨찾기를 지울 때 쓰는 메뉴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서도 연필 모양 누르고 삭제하면은 이 메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이 메뉴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메뉴 다 살펴봤고 여차여차 즐겨찾기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설정 메뉴를 봐야겠죠.
설정 메뉴는 일단 페이지가 3페이지인데 사실상 볼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에 표시되는 뭐 날짜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온 그리고 뭐 킬로미터 이런 거를 뭐 단위를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날짜 및 시간을 뭐 자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바꿀지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선 충전기를 끄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음성인식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활성화 시켜 놓고 그냥 단순하게 안녕 아우디 하면 지금처럼 음성인식이 실행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제 뭐 헤이 시리, 뭐 헤이 빅스비, 뭐 안녕 빅스비 이런 식으로 소환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일반 메뉴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및 밝기 오시면은 전체적인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버추얼 콕핏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참고로 이것도 A3는 이 두 가지만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본 스포츠 모드고요. 클래식으로 바꾸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뭔가 레드존 여기가 좀 얌전해졌죠. 요게 기본 스포츠 눌러서 조금 더 진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원하는 거에 따라 바꾸실 수 있고, MMI는 지금 계속 누르면 딸깍딸깍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 있는 밝기는 여기 있는 요 디스플레이 밝기만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소리를 중간으로 할지 저로 할지 끌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이고, 화면 보기는 이거는 제가 좀 잘 안 보여드리는데 눌러서 여기 있는 메뉴를 설정하고 디스플레이를 끄면은 요게 나옵니다. 네, 굉장히 좀 안 쓸 것 같은 기능이라서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끄기로 돌려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끄는 메뉴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밝기 받고, 언어는 당연히 국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랑 영어만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음악이나 라디오 들을 때 뭐 고음 저음 조절이나 뭐 밸런스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메뉴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음악이 앞으로 나올지 뒤로 나올지 운전석으로 나올지 아니면 균등하게 나올지. 그리고 시스템 유지 보수 오셔서는 이 자동 온라인 지도 업데이트가 아마 꺼져 있을 겁니다. 어차피 10년 동안 무상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그냥 눌러서 업데이트 항상 허용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설정 복원은 정말 이 차를 초기화해야 될 경우가 아니면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용자는 건들 일이 없습니다. 주사용자 설정 마이아우디인데 이거 여기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로그인만 해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해 주시고, 연결된 장치 오시면은 휴대폰 2대 연결되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형식으로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USB 같은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들어가면은 뭐 어떤 게 있는지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꾹 누르시면은 연결된 걸 지울 수도 있습니다. 네, 연결 설정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뒤로 가시면은 굳이 한 번씩 눌러보셔서 볼 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메뉴들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없는 것도 있고, 사실상 바꿀 일이 없는 메뉴들이 뒤쪽 뒷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A3는 크게 건들 게 없는 메뉴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쪽을 가면은 그냥 도움말 보고 싶을 때 어떤 도움말이 있는지, 사용자는 나중에 아우디 커넥트 주사용자 등록할 때 쓰는 건데, 지금 제가 영상 제작할 때 기준으로 Q3와 지금 A3 이 MQB 플랫폼이라고 하죠. 아우디 폭스바겐의 가로 배치 엔진 쓰는 친구들이 지금 마이아우디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되면은 아마 추구하는 고객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것 같네요. 일단 요거는 패스해 주시고, 메시지는 스마트폰에 휴대폰 연결했을 때 메시지와 뭐 이메일을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굳이 여기를 눌러서 보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연결해 볼 건데, 휴대폰 연결은 어떻게 하냐? 일단 휴대폰을 준비해 주시고 휴대폰에 블루투스 메뉴로 접근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고 여기 전화 들어가서 휴대폰 연결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블루투스 메뉴가 켜져 있을 때, 지금 켜져 있죠? 켜져 있을 때 여기 휴대폰 목록이 나옵니다.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서로 이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등록 누르면은 그냥 서로 블루투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차들이 저희 업데이트되고 나서 요게 계속 뜨는데 요거 그냥 OK 누르시고 휴대폰 연결 안 누르셔도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결 안 됐네 라고 안 하셔도 되고 자동 연결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권한들은 다 허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미디어 들어가서 소스 들어가면은 내 휴대폰이 지금 등록된 거 보이시죠? 당연히 휴대폰에서 음악 틀면 잘 나올 거고, 뭐 전화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화 앱은 참고로 지금 A3가 저희가 애플 카플레이만 무선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무선 충전 안쪽에 USB-C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지금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팝업이 뜨게 되어 있고 계속합니다 눌러서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설정 화면이 나오고 그냥 계속 눌러주면은 지금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지금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재 Q3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당연히 뽑으면은 해제가 되겠죠. 이때는 블루투스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블루투스로 먼저 연결을 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선을 꼽고 안드로이드 오토 세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휴대폰 블루투스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선을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먼저 연결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위쪽에 MMI도 같이 좀 간단하게, 사실 간단은 아니죠. 그래도 좀 중간 정도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자기가 보통 쓰는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뉴들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한번 훑어드리면은 쓰실 수 있는 메뉴들을 조금 이제 각자 필터링 좀 해주시겠죠. 이렇게 해서 MMI 메뉴를 살펴봤고, 다음에는 이제 하단부와 기어 셀렉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